네, 안녕하세요. 리맥스 아리지 파트너스 이수성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맥스 센트럴 김현준입니다. 네, 오늘은 일본 부동산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작성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네. 포스팅을 같이 보면서 네, 네.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렇죠. 세금이죠. 네. 네. 결국에 세금도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니까요. 네. 네,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부동산을 취득, 보유, 양도할 경우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취득할 때 부과되는 4가지 주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있고 인지세,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소비세가 있겠습니다. 매매 또는 증여, 교환 등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때 부과되는 도도부연세입니다. 단 상속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을 취득한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도부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도도부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도도부연은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뭐 유명한 거는 도쿄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가 있는데 유명한 건 홋카이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오사카부, 교토부가 이 부에 해당하고 현이 있습니다. 나머지 43개 지역을 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도도부연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취득세는 도도부연세입니다. 보면은 고정자산세 평가에 곱하기 세율 4%입니다. 네. 자, 여기서 4%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대표님? 그렇죠. 뭐 일단은 기본 세율은 4%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경감 조치가 있어서 뭐 실제로 실제 세율은 뭐 3% 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특례 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까지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3%의 네네네.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경감 조치는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원칙인 4%라고 네. 생각하고 오늘은 그렇죠.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를 산정할 때 고정자산세 평가액 곱하기 4%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고정자산세 평가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고정자산세, 우리나라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네네. 재산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세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가액입니다. 자, 보통 토지 같은 경우 시가의 약 70%, 자,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급공사 금액의 약 50%에서 60%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 평가액은 물론 부동산 위치, 면적, 구조, 건축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고정자산세는 매년 납부하고요. 당해 1월 1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등기된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고정자산세 평가액하고 비슷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뭐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이죠. 네네. 그래서 취득세를 산출할 때는 매매가가 아니라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네네네. 사용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4%라 취득세 아파트를 사면 뭐 4% 내야 된다. 뭐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뭐 2주 3주택 되면 뭐 8% 10%까지는 네, 가니까 그거에 비하면 뭐 그냥 그렇지. 우리 뭐 오피스텔 4.6%잖아요. 네네. 토지도 4.6%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본도 4%래 모든 게 4% 그러면 비싸네 그랬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 일본의 그런 취득세 기준은 매입 가격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까 우리 설명하신 것처럼 토지는 시가 보통 그 매입가의 한 70% 정도 되더라. 그리고 건물은 한 절반 가격에 그 정도가 가격이 거기 기준으로 해서 3%인데 거기에 또 경감 조치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제가 보면 뭐 사례를 봐야 되겠지만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매매 가격에 그렇죠. 실제로는 네 저는 그렇게 보면 2% 전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워낙에 경감 조치가 네. 잘 돼 있으니까요. 네. 네. 자, 취득세 다음으로 또 나오는 주요 세금 중 하나가 인지세입니다. 네네네. 자, 인지세법에 정해진 과세 문서에 대해 인지세가 과세되고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뭐 매매계약서, 건축 도급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등이 과세 문서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네. 규정된 인지를 계약서에 붙이고 소인하면 인지세를 납부한 것으로 되고요. 같은 계약서를 여러 장 쓰는 경우에는
한 장만 붙이는 게 아니라 각 장마다 붙이셔야 돼요. 네, 각 계약서마다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네.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인지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어떤 네. 관공서에서 뭐 서류 떼려고 그러면 인지세를 내고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 스탬프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우표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딱 문서에 딱 신청서에서 붙이면 그게 세금이죠. 여기 이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얼마 뭐 100만 원 이하는 뭐 얼마짜리를 인지세를 붙이세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1억 엔 이상이면 뭐 얼마 3만 원짜리를 붙이세요. 네. 뭐 이런 거니까 네.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뭐 비싸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네. 그래서 뭐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 인지세액이 나와 있고 도급 계약 시 인지세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루미 플래그를 여러분이 매입을 하셨다. 뭐 그게 6천만 원 정도였다. 그러면 1억엔 이하에 해당이 네. 되겠죠. 그래서 3만 원 인지세액으로 3만 원이 들어간다는 네.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 그 계약서 보면은 인지세를 내고 그 붙인 거, 네. 네, 실제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등록 면허세입니다. 네. 부동산에 등기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부동산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일본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하죠. 네.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등록 면허세도 여기서 또 매매 금액이 아니라 고정자산세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거는 취득세와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세율과 계산식은 자, 이와 같습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세 평가액 곱하기 0.4%를 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세 평가액 곱하기 세율 2%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등록면허세에도 여러 가지 경감 조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기본 세율은 정해져 있고 이제 경감 특례 조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경기 활성화를 위한 차원 또 이제 장기간 불황이니까 줄여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뭐 마이홈에서 뭐 거주하는 경우는 뭐 이제 좀 등록면세를 깎아준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이 주택을 뭐 우리나라도 그 그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린 그렇죠. 주택 하면 세금 줄여주고 뭐 저탄소 장기 우량 주택 자해졌거나 뭐 그 그린 주택처럼 그러면 뭐 취득세를 등록 면허세 줄인다든지 뭐 그런 특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기본은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4% 2% 뭐 이렇게 되어 있다. 2%. 예. 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경감 조치가 있고 그 여러분이 뭐 투자하실 때에도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 세율인 2%, 그렇죠. 그다음에 신축할 경우에는 0.4%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히 세금이 늘어나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시는 게 좋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최대한 네, 비싸게 일단 세금은 그렇게 산정을 해놓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감 조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 그렇죠. 말씀드린 거는 이런 기본적인 틀만 네.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계산이 나오니까요. 네. 진짜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완전 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렇죠. 특례를 검토해야 네, 되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세무사님의 일이죠. 또 그쪽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소비세 네, 한번 네, 네.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을 가셔서 뭐 돈키호테나 그냥 뭐 일반 상점에 가서 무언가를 사시면 소비세가 항상 붙죠. 그렇죠. 네, 소비세가 제가 일본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8%예요. 8%? 제가 있을 때는 5%였던 것 5%. 같아요. 이제 10%가 됐죠. 네. 네. 건물, 자, 부동산을 살 때도 소비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 그다음에 샀을 때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시간이 경과해도 소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토지는 그 영속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가치가 계속 보존되기 때문에 소비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함께 매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건물 부분에만 소비세를 과세합니다. 자, 소비세 뭐 산출 방법 간단한데요. 건물 가격 곱하기 세율 10%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참고로 중개 수수료도 소비세 부과 대상입니다. 네네. 우리나라도 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소비세는 중개한 부동산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과세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중개받았다고 해도 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비세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냅니다. 네. 토지에 대한 소비세는 내지 않지만 네. 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비세는 납부해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본 부동산 취득 시에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보유 단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취득 단계에 이제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아파트를 뭐 5억에 샀다. 그럴 때 5억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샀는데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는 또 세금이 이제 또 또 있죠. 계속 네. 예, 우리는 세금을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많이 아시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세금 비싸다. 일본, 미국 다 그죠? 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비싸냐? 네. 겁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려서 이 정도의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 정도 세금은 내고 있구나. 네. 그럼 수익률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내용을 한번 보유. 네. 가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유 단계가 끝나면 또 양도 단계. 그렇지, 양도 단계도 세금에 해야죠. 대해서도 네.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최신 일본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